네, 파나소닉 C2000ZM, 그 파나소닉 줌이라고 하는 그런 카메라예요. 일단 배터리를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안에 들어있는데 넣고 다시 한번 빼고 나서 넣어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만 오픈 방향으로 움직여도 잘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배터리 도어, 그러니까 오픈 방식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별다른 게 아니라 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면 이런 카메라들 보면은 이 부위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억지로 힘을 가하면은 이쪽 부분이 마모가 돼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실 거는 절대 세게 돌릴 필요가 없다.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만 이동을 해도 돼요. 살짝만 돌리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배터리는 이 배터리가 CRP2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요. 물론 배터리 가격이 뭐 온라인에서도 5,000원 후반대에서 6,000원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더 비싸요. 근데 이 배터리의 장점은 굉장히 용량이 많고 카메라, 그리고 이제 알카라인 배터리처럼 이제 뭐 누액이 발생하거나 뭐 아주 오랫동안 들어있어도, 리튬 전지라서 오랫동안 들어있어도 누액이 발생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비싸긴 해도 카메라를 사용을 하실 때는 좀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닫아주신 다음에 잘 들어가는지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유격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힘 줘서 얘를 꾹 닫아버리면은 나중에 얘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 정도까지 오면 된 거예요. 네, 잘 된 거니까 놔주시면 되고, 얘가 열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카메라가 굉장히 사용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초창기 줌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카메라들은 굉장히 정성스레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카메라, 그러니까 초창기 카메라들의 장점은 견고하고 플라스틱이 후기형 카메라보다 좀 더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름 카메라들, 특히나 이런 자동 카메라들은 충격에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떨어뜨리거나 그러면은 정말 고장이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좀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요. 일단 전원을 켜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텔레 80mm까지, 와이드 38mm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 카메라는 38mm에서 80mm까지 지원을 하고요. 렌즈 밝기는 3.8에서 7.6으로 밝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바로 필름을 넣어 볼게요. 필름을 넣을 때는 전원을 끄고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측면에 필름 도어를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름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필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여기 표시가 있어요. 간단해요. 이 표시까지만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름의 수평에 맞게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카메라들, 캐논에도 거의 비슷하게 생긴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카메라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이 면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실 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덜렁덜렁 이렇게 하게 돼서 이쪽에 팍 열게 되거든요.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열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충격이 가서 나중에 금이 가거나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실 때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출시된 지가 오래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닫으면은 첫 번째 장 로딩이 됩니다. 1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장 로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 찍을 수 있을 때까지 필름을 감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장을 찍을 차례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넣는데 1이라는 숫자가 안 뜨고 그냥 0이라고 그렇게 그대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필름을 너무 길게 넣거나 짧게 넣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는 필름을 넣었지만 0이라고 그대로 있으면은 필름실을 다시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다. 필름이 처음 넣었던 그대로. 그러면은 열고 나서 다시 알맞게 아까 그 필름 팁이 있었던 부분까지, 필름 표시 있었던 부분까지 필름을 넣은 다음에
다시 닫아 주시면은 잘 로딩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반셔터 누르고 초록색불 들어오면은 그냥 촬영해 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모드, 이건 이제 오토 모드예요. 오토 모드는 어두울 때는 플래시가 알아서 터지고 밝을 때는 플래시가 안 터지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이 플래시 강제 발광, 역광 시에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플래시를 한번 터트린 다음에 바로 반셔터를 누르면은 반셔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초창기 카메라이기 때문에 한번 강제 발광을 지금 할게요. 플래시 터졌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오토 모드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모드를 찍고 싶으면은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강제 발광을 할 때 반셔터 누르면은 이게 플래시가 충전 중일 때 어두운 곳에 플래시가 터져야 되는데 플래시가 충전 중일 때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다시 한번 반셔터 눌렀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바로 되고요. 다시 한번 빨간불은 플래시가 충전 중이다. 잠시 후에 촬영을 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반셔터를 누르면은 플래시가 충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초록색 불만 들어옵니다. 이때 셔터를 눌러주시면은 플래시가 발광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발광 금지 모드고요. 발광 금지 모드에서는 플래시가 터지지 않겠죠. 이렇게 반셔터 누르고 꼭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무한대 모드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유리창 밖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리창 밖의 풍경을 찍을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냥 유리창 밖의 풍경을 찍을 때 그냥 이렇게 오토 모드로 촬영을 하시면은 그 유리창에 초점이 맞아버리거나 알아서 플래시가 터지기 때문에 유리창에 반사가 되겠죠. 근데 무한대 모드는 초점거리를 좀 멀게 둬서 찍히는 그런 모드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 밖의 풍경을 찍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유리창 밖에 멀리 있는 피사체에 초점이 잘 맞게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드에서는 플래시가 터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를 한번 누르면은 한 번 더 누르면 취소가 되고요. 한 번 누르면은 10초 후에 촬영이 됩니다. 초기형 줌 카메라긴 하지만 최소 초점 거리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0.75m 이상 거리에서 그냥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줌 보시면은 줌 버튼 사이에 N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줌이 보시면은 단계가 5단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스텝 줌을 누르고 하면은 3단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텝 줌을 누른 상태에서는 와이드가 38mm, 그 다음에 N자를 누르면은 55mm, 그 다음에 T자 텔레를 누르면은 80mm로 돼요. 이게 3단계로 하는 게 스텝 줌이에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줌을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줌 모드로 사용하실 때는 N자가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N자는 스텝 줌에서 55mm를 55mm로 해주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기능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24장짜리 필름을 넣었고요. 필름을 소진을 해서 필름이 되감는 걸 보여드릴게요. 필름 대감기가 잘 될 때는 숫자가 내려가는 게 잘 보이고요. 대감기가 다 되면은 소리가 멈추고 이 필름 표시가 깜빡깜빡 거려요.
이때 필름 스위치를 위로 올리고 예, 열어주시고요. 필름을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강제 대감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필름을 다시 하나 넣어서 이렇게 넣고, 아이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필름이, 네, 그러면 지금 몇 번 누르고요. 36장짜리 필름을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36장짜리 필름인데, 생각보다 많이 찍은 것 같은데, 뭐 20 몇 장에서 20 몇 장 찍었는데 굉장히 많이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 장 찍다 보면은 그럴 때 이제 그만 찍고 현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하단에 이런 대감기 버튼이 있어요. 얘를 이제 눌러 주시면은 대감기가 됩니다. 이 버튼을 쓰는 게 꼭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다 찍으면, 그러니까 24장짜리 기준으로, 36장짜리 기준으로, 뭐 어쨌든 다 찍으면은, 뭐 한두 장 더 찍혀요. 모든 필름들은 좀 길게 제작이 돼서 나와서, 그래서 끝까지 필름이 소진됐을 때, 뭐 36장짜리 넣었는데, 한 38장쯤 됐을 때, 필름이 끝까지, 다 찍으면은, 얘가 드르륵 하면서 모터에 걸리면서 얘가, 다 찍었구나, 인식을 하면서, 대감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터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36장 딱 36까지 숫자가 나올 거예요. 36에서 숫자를 한번 셔터를 누르면은 37이 나옵니다. 그때 그냥 얘 버튼을 누르면은 모터에 무리가 덜 가겠죠. 24장짜리 넣었을 때는 25라는 숫자가 떴을 때 대감기를 해주면은 되겠죠. 모터에 무리가 들어가게 하면은 그만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기도 해요.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명한 카메라보다는 지금 저는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종으로 파나소닉 카메라를 좀 많이 찍어봤어요. 파나소닉이 이제 디카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지만은, 필름 카메라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출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OEM으로도 많이 제작을 했었고, 국내 공장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 꽤 많아요. 근데 파나소닉 카메라를 찍어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든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유명 브랜드만큼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찍어 보면은 결과물이 만족스러웠던 카메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듦새도 좋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찍어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 주었던 그런 카메라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초창기 카메라라서, 그 초창기 중 카메라라서 사이즈도 좀 큰 편이고 무게감이 있는 편이에요. 이것만 그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그렇게 싫어하지만 않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크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좀 작은 카메라랑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후기형 줌 카메라예요. 이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나왔던 코니카 줌 카메라인데, 이런 카메라보다는 확실히 이제 크기가 좀 있죠. 무게도 좀 더 나가고, 하지만 뭔가 레트로한 맛도 있고 결과물도 좋은 그런 카메라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메라입니다. 결과물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인스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